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세금 공제 확대 법안으로 중저소득층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1인당 매달 250달러에서 300달러씩 현금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의 일환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연수입 1인당 7만 5천 달러, 부부의 경우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게 적용됩니다. 6세 미만 어린이 1인당 연간 3,600달러, 6세에서 17세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3,000달러를 IRS를 통해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부 사항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법안작성위원회 리차드 닐 위원장은 아동과 관련된 세금 공제 법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자녀수당 지급금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과 관련된 세금 공제를 더욱더 확대하여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자녀 세금 공제와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르면 수요일 대면 수업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인 7일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면 수업 재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말했으며 아이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경험을 잃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실에 더욱 적은 학생들만 받아들이고 환기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르면 수요일에 대면 수업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100일 안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요 정책 과제로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교사들은 대면 수업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수차례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사 측에서는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지아 보건당국은 교사에게 백신을 접종하기에는 백신이 아직 모자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교사의 백신 접종 없이도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일부 카운티가 대면 수업을 점차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카운티는 아직 대면 수업 재개 여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미 남부지회는 지난 6일 개선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투표 결과 이춘봉 후보가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이춘봉 회장 대행과 장경섭 전 해병전후회 회장이 출마했습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미 남부지회 박효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회 사무실에서 선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부지회 제9대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42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이춘봉 회장이 24표를 획득하시고 장경섭 후보가 18표를 획득해가지고 이춘봉 회장이 제9대 제한군의 회장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회장 유고 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의 회장님이 회장 기간에 유고를 당하시는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거의 한 15년 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함으로써 저희들이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다 개선해가지고 저희가 수석부회장 제도도 잘 만들어서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미 남부지회는 지난해 12월 총회를 거쳐 회장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회가 사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의원을 선정, 이번에 개선총회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연 과정은 우리들이 이제 회비를 내신 분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대의원 선정해서 본부에 보내가지고 본부에서 허락을 받은 분들이 대의원이 되셔가지고 선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제도는 여기가 사고지혜가 아니고 개선총회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 불필요한 제도인데 저희들이 총회를 치르고 나서도 다시 개선총회를 하게 된 것은 사고지혜가 됐기 때문에 두 번의 총회를 치르게 된 그런 계획입니다. 이춘봉 회장 당선자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낙선한 장경섭 후보는 이번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하며 재향군의회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이 늘어나며 인터넷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교외 지역의 18개 카운티에 초고속 인터넷이 곧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인 8일 교외 지역 18개 카운티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proud to announce that Central Georgia EMC and Southern Rivers Energy will form a new partnership with Connection to provide high-speed internet to 80,000 homes and businesses throughout 18 counties in Middle Georgia. 올해 6월부터 시작해 4년 안에 도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제프 던컨 부주지사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High quality interne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each and every one of us. By not having broadband and the appropriate infrastructure to deploy it in rural areas, we are missing out on the ability to keep intellectual talent in our local areas, slowing their economic growth opportunities every day.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주정연설에서도 교외 지역 발전을 주요 정책 과제로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중남미 3개국과 체결한 이민 관련 협정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체결한 난민 협력 협정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협력 협정은 지난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미국으로 가기 위해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거쳐 이민자들을 현지에서 수용하고 경유한 나라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중남미 이민자 행렬, 이른바 캐러밴들이 무작정 육로로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멕시코를 거쳐 제3국에 먼저 망명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바꾸는 정책 가운데 구체적인 조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765만 6,044명, 누적 사망자는 47만 5,60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8만 9,82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33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7만 5,466명, 누적 사망자는 13,3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49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5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6만 8,229명, 신규 348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6,296명, 누적 사망자는 772명입니다. 7일에서 8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9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453명, 누적 사망자는 94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2,518명,
누적 사망자는 73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2명, 신규 사망자는 4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내셔널 풋볼리그 NFL 슈퍼볼이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의 우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이끄는 신성 패트릭 마홈스와 이미 전설이 돼버린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의 톰 브래디와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던 어제 슈퍼볼은 버캐니어스의 물샐 틈 없는 수비와 톰 브래디의 관록으로 가득했던 경기였습니다. 패트릭 마홈스는 대학 시절과 프로 시절을 통틀어 커리어 사상 최악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마홈스는 단 한 번의 터치다운 패스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치프스는 1, 2 그리고 3쿼터 필드 골로만 점수를 추가했고 4쿼터에는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주전 오펜시브 라인맨인 에릭 피셔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버캐니어스는 오펜시브 라인과 쿼터백 마홈스를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국 버캐니어스는 31대 9의 스코어로 홈에서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이 경기부양 지원금 수혜 대상을 연소득 6만 달러 이하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보다 상향된 것입니다. 6만 달러 이하로 조정 이유에 대해서는 수혜 대상의 교사들과 경찰관 등이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기부양지원금 수혜 대상은 당초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 그리고 이번에 옐런 장관이 6만 달러 이하를 제한하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측은 자산을 더욱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대금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입될 경우 테슬라는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자동차 회사가 됩니다. 테슬라의 발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해 4만 4천 달러를 돌파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발 코로나19 변종에 대해 제한적인 효과만을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남아공 보건당국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2회 접종받아도 가벼운 코로나19 증상의 발현을 최소한으로밖에 막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될 때까지는 접종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2월 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